안녕하세요. 수의사 영경입니다. 경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면서 몸의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5분 이내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킨다면 보호자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의 경련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련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미한 경련을 보이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내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질환으로는 간질과 뇌외상, 뇌종양, 뇌수막염 등이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간질이 많고 뇌종양도 경련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첫째, 스트레스와 무서움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두려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몸이 축 처지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잠을 잘 때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전이나 간질환과 같은 대사장애가 있는 경우에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이 되면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염이 되었을 때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과 톡소플라즈마증이 있을 때 뇌에 염증을 유발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독 증상을 보일 때나 더위를 심하게 먹어서 물을 급격히 마셨을 때도 발생합니다. 보통 경련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침 흘림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행동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경련을 할 때는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 발생하는데요. 눈꺼풀이나 얼굴의 경련이 가장 흔하고요. 때로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과도한 침 흘림을 보이고 입에 거품이 나기도 하고 균형을 잃고 부자연스럽게 쓰러지기도 하고 배뇨와 배변 실수를 보이고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경련이 끝난 다음에는 무기력하고 멍하게 있기도 하고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누워있거나 배뇨와 배변 실수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경련을 발견했다면 경련하는 동안에 아이가 안전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위험한 장소는 아닌지, 공간이 충분한지를 잘 살펴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아이를 그냥 두시고 이상이 있을 때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입에 손을 넣는 것도 자제해주세요. 가능하면 경련할 때 영상을 찍어주시면 수의사와 상담할 때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요. 경련 중에는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만 경련 후에는 놀란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를 안정시켜주세요. 대개는 경련 후에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고양이가 원한다면 신선한 물과 음식 섭취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진료를 볼 때는 경련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의사에게 많이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경련이 시작된 나이,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지, 경련의 빈도와 기간, 다른 임상 증상 여부와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 등을 잘 기록해두세요. 만약 경련 시간이 5분이 넘거나 24시간이 경련을 2번 이상 하거나 경련 후 증상이 12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지켜보기에는 고양이 경련이 참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완치의 개념도 없습니다. 다만 치료를 통해서 그 발생 빈도와 그 정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련을 잘 관리해주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경련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